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상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생애주기 건강관리에 대한 이해,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노년기의 건강과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늙습니다. 나이가 들에 따라 신체에 많은 낯선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건강하게 잘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과연 어떤 걸까요? 노년기의 건강에 대해 숙지하여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나이를 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중년과 노년의 분류 기준이 변화했습니다. 보건당국은 50세에서 64세까지를 신중년으로 분류하고 충분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관리를 제안했습니다. 이 시기는 중년기를 지나 노년을 대비하는 시기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이 시기에 필요한 건강관리 방안을 홍보하고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데요. 유익한 내용이기에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우선 식품안전나라를 검색해서 접속을 하시고요. 검색창에 신중년을 입력하면 자료가 나옵니다. 이 자료는 건강관리자용과 일반인용 버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내려받기를 하셔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노년기는 심혈관 질환, 당뇨, 암 등의 퇴행성 질환이 급증하는 시기인데요. 암을 예방하기 위한 식단을 제안하고 있는데 항암, 항산화, 항염증과 관련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암을 치료 중이라면 충분한 영양 섭취를 통해 체력 유지와 면역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암의 예방을 위해서는 다양한 식물 생리 활성 물질과 항산화 영양소, 식이섬유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노년기에는 근육이 손실되기 때문에 이 근육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기의 근육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근육량은 감소하고 체지방은 증가합니다. 그래서 근육량을 노화의 지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근육의 감소가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근감소증을 질병으로 분류했습니다. 살코페니아, 근육의 살코, 감소의 페니아의 합성으로 근감소증을 의미합니다. 근육은 40대에서 70대 사이에서는 매 10년 동안 8% 정도 감소하고 70대 이후에는 10년간 15% 감소합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대사증후군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만을 판정하는 기준인 BMI가 높아도 근육량이 많으면 사망률은 낮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허리둘레가 허벅지와 종아리둘레 합보다 크다면 내장 비만일 가능성이 크고 근육량이 적을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근육이 감소하면 심혈관계 질환, 당뇨 가능성이 증가하고 관절염, 골다공증, 낙상, 골절의 위험도 커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이 저하되며 각종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파열, 허리 통증 등 근육, 관절, 신경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한 발로 일어서기가 힘들다면 하체 근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육량과 근력이 부족한 남성은 정상 범위와 비교했을 때 사망률이 4배 이상 높고 보행 속도까지 느려진 경우에는 9배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육량이 최대에 달하는 30대부터 이 근육 유지를 위한 관리가 중요하고요. 늦어도 50대부터는 근육 손실 예방에 나서야 합니다. 단백질과 비타민 D 등 영양소 섭취와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 감소가 가속화될 수 있고, 단백질 부족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더 소실될 수도 있습니다. 식생활에서 단백질 섭취량 증가할수록 허리둘레와 BMI 수치가 감소한다는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단백질의 섭취 권장량은 단위 체중 1kg당 1g 정도입니다. 노인의 경우 근육이 손실되고 식생활에서 단백질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한노인학회에서는 노인의 경우 체중 1kg당 1.2g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60세 이상 남성의 47.9%, 여성 60.1%가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운동 후에도 김치와 밥만 먹으면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육이 잘 생성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근육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내 비타민 D 수준이 낮으면 근육 형성 및 근력이 감소하고 근감소증 그룹에서 비타민 D의 농도가 낮게 나왔다는 연구 논문입니다. 비타민 D의 보충이 근육 기능 및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근육 건강과 관련이 있는데요. 오메가3 지방산은 근육 단백질 합성 및 대사에 관여하고, 오메가3 지방산의 항염작용이 근감소증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근육 및 기능 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근감소증의 치료적 접근 방법으로 제안하고 있기도 합니다. 노년기에는 이 두뇌 건강 관리도 중요한데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치매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질병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치매의 전 단계는 경도인지장애 단계인데, 매년 경도인지장애 진료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장내 치매 환자 수도 크게 증가하여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3명 중 1명은 비정상적인 기억력 저하를 경험합니다. 치매의 원인인 퇴행성 뇌질환은 치매 진단 20년 전에 시작되고, 경도인지장애는 5년 전에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면 10%는 1년 뒤에 치매 진단을 받고, 6년 후에는 80% 정도가 치매 진단을 받습니다. 경도인지장애 체크리스트입니다. 기억력 저하와 함께 해당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은행 송금 금액, 아파트 번호키 등 숫자와 관련된 일에 전에 없던 실수가 생긴다. 두 번째, 바둑, 장기, 고스톱 등 이 게임이나 일상적 취미 활동을 전처럼 잘 하지 못한다. 세 번째,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해 빨리 생각나지 않는다. 네 번째, TV 드라마나 책에서 읽은 내용에 대해 이해가 잘 가지 않아 엉뚱한 질문을 한다. 다섯 번째, 집안일, 업무 등에 집중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능력도 떨어지는 것을 느낀다. 여섯 번째, 가족 생일, 약복용 등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들을 깜빡 잊는다. 위 증상들 중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는지 체크해보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의 기억력 평가 문제인데요. 6개 항목 이상의 예라고 표시할 경우 치매 조기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기억력 감퇴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억력은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등이 있는데요. 이 감각기억은 감각기관을 통하여 뇌에 저장되는 정보를 의미하고, 단기기억은 현재 의식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상대적으로 짧은 기억, 그리고 장기기억은 재생 가능한 비교적 오래 저장되는 기억을 의미합니다. 회마는 대뇌에서 기억을 저장하는 기관으로
학습과 장기 기억에 관여하는데요.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이나 타워 단백질의 생성으로 이 해마의 신경세포가 손상되고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부족해지면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유발됩니다. 30세 이후 뇌세포의 감소, 스트레스, 우울, 초조 등 심리적 요인이나 피로, 수면 부족, 지나친 알코올 섭취 등의 원인으로 기억력 감퇴, 뇌 위축, 뇌신경세포의 파괴, 기억력 장애가 발생합니다. 치매는 7단계에 걸쳐 진행된다고 하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증상 발현 전후로 뇌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고 있지만 인지력이나 기억력 장애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단계는 20년 이상 지속됩니다. 2단계, 경미한 인지장애 단계로 기억력은 저하되지만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어 가족들은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 단계도 20년 이상 지속합니다. 3단계는 남들이 알 정도의 기억력과 사고력에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불안감도 생겨 일에 지장이 있으나 일상생활은 가능한 정도입니다. 1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됩니다. 4단계는 공식적인 치매 진단 단계로 중등도 인지장애, 부분적 기억상실, 기억력에 심각한 손상을 수반합니다. 혼자서 요리하기, 돈 관리하기, 약 먹기 등 일상생활 중 한 가지 이상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정상적인 대화 또한 어렵습니다. 2년에서 3년 정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5단계는 심각한 인지장애의 초기 단계로 정신착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세수나 양치질을 망각하는 등 개인위생관리가 어렵습니다. 이 단계는 반드시 주의의 도움이 필요하며 1년에서 2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6단계는 주변 인지가 불가하며 성격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공격성을 띠거나 은둔형 외톨이가 되며 가족을 못 알아보고 가까운 한 사람에게만 의존합니다. 2년 동안 지속됩니다. 7단계는 식욕저하, 신체 활동 어려움, 언어 능력 상실 등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며 모든 생활에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가장 강한 기억만 명료하고 병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총 7단계에 걸쳐 치매가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억력 상실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기능성 원료인 포도 블루베리 추출 혼합 분말의 인체 적용 실험 결과를 보면 이 성분이 체내 폴리페놀 성분을 증가시켜 단어 회상 능력이 개선되었고 쌍대연합 학습 능력이 개선되었습니다. 쌍대연합 학습은 기억 시험에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어떤 항목과 또 다른 하나의 항목을 서로 짝으로 하여 외우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력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으로는 레시틴이 또 있습니다. 레시틴은 두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원료로 이 콜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논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메가3 지방산인 DHA는 이 두뇌의 구성 성분이며 인지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정기적인 운동은 두뇌로의 산소 공급을 통해 인지기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채소와 과일, 통밀, 현미 등 전곡류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에서는 치매 예방 수칙 3-3-3을 발표했는데요. 3권에서는 운동과 독서, 생선과 채소가 풍부한 식사를 권하고 3금에서는 절주, 금연,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하며 3행은 건강검진을 통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체크하고 지인들과의 소통, 치매 조기 검진 등을 실천할 것을 권고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생활 습관은 치매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음주, 흡연, 고혈압, 비만 등이 해당됩니다. 해당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이 치매를 줄일 수 있으므로 치매 예방에는 바람직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절 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폐경,
비만, 외상, 과도한 사용 등이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절의 연골이 손상되면 염증이 발생하고 통증과 관절의 변형, 부종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체중 유지, 무리하지 않기, 자세 교정, 적절한 운동 등이 필요합니다. 관절염의 영양 관리로는 단백질과 비타민 C를 추천합니다. 단백질은 연골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며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C 등은 이 연골 세포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고 콜라겐 합성에 필요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과는 다른 질병으로 면역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전신질환입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30, 40대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이 환자 비율은 남성이 1일 때 여성이 3 정도입니다. 손목과 손가락 사이 관절, 발의 작은 관절에 주로 발생하며 양쪽 같은 관절에 대칭적으로 발생합니다. 발병하면 피로감, 통증, 체중 감소, 이열, 입마름, 폐렴 증상 등이 함께 나타나고 항류마티스 약물로 치료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노화로 인해 연골이 소실되는 질환으로 45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고 관절염의 80%를 차지합니다. 무릎, 어깨, 고관절, 손가락 끝마디 등에서 비대칭적으로 발생하고 관절 통증, 돌출된 뼈, O자형 다리의 원인이 됩니다. 치료로는 체중 조절, 자세 교정, 근육 강화, 물리치료, 약물치료, 수술 등의 방법이 이용됩니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는 강황 추출물이 있습니다. 인도의 동의보감이라고 불리는 아유르베다에서는 관절에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고 토마신이 기능성 성분입니다. MSM은 메틸설포닌 메테인 혹은 디메틸설폰이라 부르며 이 황을 함유하는 유기황 화합물로 관절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미네랄 중 황은 관절의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으로 연골 건강을 위한 중요한 작용을 수행합니다. 관절 건강을 위한 황의 하루 섭취 권장량은 1500mg이며 황의 공급원인 MSM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MSM은 파골세포의 작용을 억제하여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항염, 항산화 작용으로 관절의 염증과 산화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에 대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노년기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성인기 때부터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해서 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철저하게 대비하여 이 건강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이것으로 노년기의 건강과 영양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